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선호 행정관 정말 경로 없다. 그다음에 배신자로 안 여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면서 뭐 정무장관 신설하겠다, 국회랑 야당이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은 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뭐 그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그거는 뭐 함정이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 경란적 아예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약간은 국회와 민주당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제 또 국회 운영위가 뭐 서로 무슨 또 뭐 그 파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약간 국회 운영이 더 심화되겠다. 저는 어쨌든 어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까지 참석하는 걸 보고 약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였습니다. 이승만 전 행정관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 같아요. 저 설명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당의 전대가 정말 흥행하고 있나 보다. 오죽했으면 국회 운영위에서 야권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라고 하는 게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그 흥행하도가 위협으로 느껴지나? 야권에서 지금 위협으로 느껴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도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저 여유와 그리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살짝 웃으시면서 아니다는 저런 모습에서 예. 저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정치적 경험과 그 정무적 감각이 가장 높은 분은 역시 정진석 실장이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그 민정수석까지 나가고 모두가 다 총출동해서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저거는 22대 국회에 열려서 처음 있는 업무 보고기 때문에 예. 나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뭐 나와서 뭐 준비했냐 팀워크로 뭐 했냐 하는데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그냥 불러만 주시면은 예.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이제 친윤으로 꼽히시는 정치인들이 또는 친윤과 가깝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이 약간 갈라지는 거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이 당권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가니까 뭐 이쪽 후보 지지하고 이쪽 후보 지지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으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의원이 나오는데 인요한 의원은 혁신위원장 했었잖아요. 지난해 말쯤에. 그때 당시에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뭐 친윤 대표적인 분들을 향해서 희생해라, 총선 때 희생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불출마하라 뭐 등등등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험한 곳으로 가라, 험지로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친윤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로 간주되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이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 와해의 역할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고 있고요. 2023년에는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참여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친윤 의원들의 뜻과 같은 거다. 친윤계의 뜻과 같은 거다.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한동훈 전 장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라고 알려지고 있는 한동훈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네요, 입장이 지금요. 우선 인요한 의원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누가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요? 외부 민주당에서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내부에서 엄청 미워해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는 간단해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 내려야 돼요. 결단 내려서 몇 명만 결단 내려주면은 저도 더 일이 쉬워져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분이에요. 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명하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옆에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첫째 당을 혁신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께서도 그거를 똑같이 저하고 생각하고요. 거의 생각이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것 같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죠.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저희가 참 어려웠던 시기에 부득불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난 총선 100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민의 말만 듣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목소리를 후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렸던 겁니다. 박찬 교수님, 이 두 의원의 지지 후보가 이렇게 갈려버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줄 서느냐 미래 권력에 줄 서느냐 뭐 이 차이겠죠. 일단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명 빼고 다 바꾸자고 얘기하시던 분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라고 바뀌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뭐 이런 중심을 외쳤던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한동훈으로 뭉치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는 하지만 예. 이 몇 달 사이의 변화가 예. 소위 말해서 너무 권력의 양지만 쫓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정치인이 좀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권력 앞에 변신은 무죄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친윤의 분화는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지금 뭐 줄서기가 분명하게 눈에 띄는 변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정치 세계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행사장에서는 정말 친하고 그러나 떠나면 또 상대방에서 막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입장이 짧은 뭐 몇 달 사이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요. 자,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 대정부 질문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요. 오늘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 상정이 예정돼 있어요, 밤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상정되면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진행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막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관련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 상정한 전례가 없다. 강하게 항의 말씀을 드렸고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 국민의 총선 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행정부와 여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필리버스터한다? 사실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국회 본회의가 좀 정해 상태라 그러네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과 뭐가 있나 봅니다. 지금 이게 쉽지 않은데 최선 평론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장도 오늘 이거 상정을 한다 이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상정이 되면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끌겠다는데 필리버스터도 이거 시간 지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근본적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됩니까? 대체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원래 저도 이제 저도 뭐 국회도 뭐 출입해봤고 뭐 정치평론하고 있지만 사실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법안을 상정한다는 건 저는 사실 듣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국회 와서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고 형해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항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국회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수단이 필리버스터. 예. 그냥 오늘 밤 자정까지 계속 하는 거죠. 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3분의 1이 발의해서 또 이제 과반이 찬성하면은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절차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얼굴에서 그 고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할 도리는 하겠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내일이 되면은 이게 상정이 될 테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바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느냐 이게 또 이제 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참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차와 도구들이 정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여당과 야당의 대립 그리고 어제는 사실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립까지 있었는데 어제 운영에서 사실 전화번호 하나 놓고 굉장한 공방들 벌였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와서 들어보겠습니다.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800 7070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자,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르륵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MBC 뉴스예요. 마치 이게 대통령이 외압의 통로로 된 전화번호인 양 또 의혹을 부풀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자고요. 챗 GPT한테까지 물어봤다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승환 전 행정관. 네.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이게 대통령실 번호입니까? 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 번호는 보안 사항입니까? 이거? 네, 보안입니다. 보안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800으로 시작되는 모든 번호가 예. 다 대통령실 번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운영을 보면서 챗GPT에게 물어봤는데 저런 답변이 나왔다? 저도 유료로 결제를 바꿔서 직접 물어봤어요. 예.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챗GPT가 학습을 한 것인지 예. 여기에서 대통령실 번호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인용할 때는 예. 정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차라리 AI한테 지배당하는 게 낫죠. 네, 저런 부분은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렇다면 다른 번호들은 공개됐는데 왜 저 번호만 공개하지 않느냐. 일부 또 공개가 되는 번호가 있다면서요? 예, 한 10개 정도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전화하는 번호나 혹은 이제 대통령실에 뭔가 방문 신청할 때 그리고 또 민원 처리할 때 그러한 번호들만 공개돼 있을 뿐이지 다른 번호들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청와대 내선 번호 공개라는 요구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나 이런 상황에 미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운영위에서 저렇게 나온 답변들이 모두 다 대통령실 답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번 운영위의 첫 번째 그 업무 보고를 지난번 최상병 그 입법청문회 시즌 2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입법청문회 역시 맹탕이었고 이번 입법청문회 역시 대통령실이 본인들의 역할과 업무와 할 말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이게 8002-800-7070 이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다. 이 번호 뭡니까? 누가 그겁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오늘도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좀 요 내용이 이 여야에서 공방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 이거 여선호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번호가 800-7070이 지금 누구 번호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대통령 번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그 대통령실 아니면 청와대 저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보안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명함에 그냥 일반 전화번호 다 써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안 사안인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이게 보안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사설로 아니면은 뭐 그 일반인들이 쓰는 SNS 통해서 계속 이제 뭐 정치인들이랑 여의도랑 아니면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런 그 보안되지 않는 번호를 써도 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번호는 이 공개된 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웃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공방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이것도 대립한 모습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제출했어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그것도 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아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자, 검찰총장의 반발을 불러온 이 탄핵안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 4명이에요 지금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수사권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탄핵해야 된다. 이건데 아까 검찰총장 반응도 있지만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이거 수사권 달라는 거군요. 아예 수사권을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박정환 교수님하고 최수영 평론가께 한 1분 정도씩만 드릴게요. 먼저 박정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네, 뭐 사실은 탄핵을 발의해서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또 탄핵을 시도하느냐? 예. 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모 검사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위법을 그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즉 피의자하고 뒷거래를 하고 회유하고 또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뭐 정치적 탄핵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뭐 저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법부 겁방용, 그다음에 사법부 길들이기용 탄핵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럴싸하게 윤 명예훼손 사건에서 압수수색 규정 어겼다는 의혹, 뭐 한명수 전 총리 재판 과정 재소자 의혹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붙인 거고요. 결국에는 예.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우리가 보복한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조자룡 헌칼 쓰듯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거 지금이야 뭐 거야의 입장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부를 정치적 후폭풍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거는 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후과를 치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